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난 주말 전 세계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공포에 휩싸였었습니다. 강력한 전파력과 백신 회피력 등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 이스라엘, 한국 등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문을 또 닫아 걸고 있습니다. 이 남아공 등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을 위험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서방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면서 부당하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오미크론 때문에 너무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말 전 세계가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아주 요동을 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금요일 모닝 뉴스 때까지도 그렇죠. 오미크론이란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new variant, new 변이었어요. new 변이었는데 그날 긴급 회의를 WHO가 소집하더니 이 변이 바이러스 이름을 오미크론으로 명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모닝뉴스 때까지만 해도 오미크론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들어서 오미크론이란 말이 생겨나더니 그냥 뭐 지금까지 그냥 한 뉴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급작스러운지 알 수 있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관련한 긴급 지금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앤토니 파우치 소장과 그 부통령을 옆에 세워놓고 지금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우리가 지금 아마 알고 있는 이런 오미크론에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미크론은 지난달 10월에 최초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최초로 이 오미크론이 확인된 곳이 남부 아프리카 내륙 국가 보츠와나였고요. 이 세계에서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맹위를 떨치고 있는 곳은 남아공입니다. 유럽에서는 최초로 오미크론 환자가 나온 곳이 벨기에, 그리고 아시아 국가 최초로는 홍콩에서 나왔고요. 중동에서는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오미크론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유럽은 독일과 체코에서도 오미크론이 확인됐고, 독일과 체코에 이어서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제는 이곳 드디어 이제 북미 지역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2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유럽 6개국을 비롯해서 세계 10개 이상 나라들에서 오미크론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은 아직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안심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미 확인된 10개국 중에 영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남아공 이런 나라 등은 미국과 교류가 아주 빈번한 나라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이 오미크론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좀 그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거지 미국에도 이미 상륙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영국, 독일, 벨기에, 뭐 이스라엘, 이탈리아, 남아공 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이 사람들이 또 항공기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과연 미국에 오미크론이 없을 것인가. 그래서 미국도 오미크론이 이미 상륙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건 뭐 과학을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국만 오미크론이 상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피셜하게 발표만 안 됐지 오미크론이 있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은 sooner or later 오미크론 will be in US.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확인된 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일단 오미크론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백악관에서 특별 담화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로 앤토니 파우치 소장도 미국이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벌써 했어요. 네, 앤토니 파우치 소장도 주말에 MBC 그 주말 방송 위크엔드 투데이에 출연해서 오미크론이 이미 미국에 상륙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발견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앤토니 파우치 소장도 뭐라고 그랬냐면 공식적으로 미국이 감염자만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감염자가 없다는 거지 오미크론 자체가 미국에 없는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있지만 아직 탐지를 못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오미크론의 전염력을 감안하면 미국에도 이미 상륙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앤토니 파우치 소장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남부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오는 항공편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내렸죠. 네. 위크엔드 그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여행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위크엔드 투데이에 출연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신형 변종인 이 오미크론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다. 그러니까 그 남아공을 비롯한 남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어떤 위험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거기서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안전을 그 생각하는 차원에서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오미크론은 알려진 것보다는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예방 조치니까 너무 공황 상태에 사람들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했고요. 이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는 전염성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염력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염력이 강한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앤토니 파우치 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해도 중증력이나 살상력이 약하면 큰 문제는 안 된다. 우리가 감기 걸리잖아요. 독감도 걸리잖아요. 걸리다가 나으니까. 그러니까 전염력이 센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전염성보다 델타 변이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앤토니 파우치 소장은 얘기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이 네.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 오미크론이 특히 이렇게 주말을 거치면서 갑자기 이렇게 부각된 이유도 바로 백신 회피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 스파이크 단백질, 스파이크 모양으로 된 단백질이 있어서 사람 체내에서 잘 달라붙어서 숙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에 무려 32개의 돌연변이가 있는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남아공에서 나온 샘플 표본을 조사한 결과 하나의 바이러스에서 32개의 돌연변이가 발견된 건데요. 그동안 가장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로 꼽혔던 델타가 16개였어요. 델타보다 2배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32개가 있을 정도라면 이 오미크론 변이의 그 전염력이라는 거는 굉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델타가 16개 돌연변이를 앞세워서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이제 32개, 그것보다 2배가 많은 32개 돌연변이를 가진 오미크론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델타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오미크론의 세계 지배 시대가 열리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돌연변이가 많다는 것이 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강력한 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숙주인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는 전파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거.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32개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숙주 몸 안에서 백신에 의해서 형성된 면역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강점. 일단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 들어가고 나서 그 몸 안에서 버티는 것도 유리하다. 이 두 가지가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숙주세포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그런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이렇게 많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거고 홍콩에서 이번에 그 주말에 2명이 감염됐다고 나왔는데 같은 호텔에 있지만 접촉을 한 적이 없는데 감염됐다고 그래서 공기 중 전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뭐 그냥 추측이고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 체내 면역 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백신이 이 자칫하면 좀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이 이제 막 지금 신고가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오후가 돼서야 이름이 이제 오미크론으로 지어질 정도로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거의 없다시피 한 미지의 변이니까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보더라도 전파력은 굉장히 셀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파력이 세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일단 입국을 막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초창기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때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셧다운 시키고
다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백신이 어쩌면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 이것도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쩌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니까 그러면 일단은 막아야 되겠구나. 일단은 셧다운 시키고 보자. 이런 차원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지 확실치 않고요. 또 효력이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효력이 떨어지는 건지 이게 불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100으로 치면 이 오미크론이 몸 안에 들어오고 나서 뭐 70%로 내려가는지 50% 내려가는지 30% 내려가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때까지 좀 오미크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까지 일단 시간을 벌자. 그런 차원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네, 주의사항을 발표했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 이걸 WHO가 발표했는데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했건 안 했건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 안 한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이 백신이 기능을 많이 좀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을 상대로 해서 마스크 착용, 손 깨끗이 씻기, 거리 두기, 환기, 백신 접종.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 우리가 들었던 방역 수칙과 유사한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환기죠. 환기. 환기는 사실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환기. 근데 환기를 얘기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콩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걸렸기 때문에 이게 혹시 공기 중 전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환기를 많이 시켜라. 그러니까 실내에 그 밀폐된 곳에 잘 있지 말고 실내에 있어야 되면 반드시 창문을 열든 뭐 대문을 열든 좀 열어놓고 공기가 통하게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콩 사례도 아직은 100%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도 좀 더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다시 마스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61%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수치가 또 연구 논문에서 나와서요. 마스크 착용은 정말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이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지금 이제 궁금증도 또 좀 제기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문제죠. 그러니까 전파력은 어느 정도 높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32개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파력이 높은 건 앞서 그 앤토니 파우치 소장도 얘기했다시피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감기나 독감도 전파력이 높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감기 뭐 독감 걸렸다가 낫는 경우 많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파력만 높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다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오미크론이 나타난 국가들에서 그 감염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한 건도 중증으로 발전한 경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 이 케이스를 살펴보면 전부 다 가볍게 앓고 있다는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전파력은 좀 셀지 몰라도 중증력이나 살상력은 별로 센 것 같지 않다. 근데 실제로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침투를 해서 전파가 잘 되기 위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32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전파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근데 숙주를 죽인다거나 숙주를 심하게 아프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숙주 안에 들어간 바이러스도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숙주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 잘 살고 또 다른 숙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32개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있다는 거는 전파력이 세진 것이고, 전파력이 세지면 자연히 살상력이나 중증력은 내려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숙주를 죽이면은 전파력이 세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이 변이가 중증력이나 살상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추론이니까 확인이 될 때까지는 근데 안심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입국 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이 확인이 되면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무튼 중증으로 간 경우가 한 건도 지금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혹시나 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안 나왔나 봐요.
그런 부분까지는 뭐 이제 막 이제 나왔으니까.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예. 근데 뭐 그것도 너무 신경 쓸 건 아니고요. 백신에 맞은 사람이 감염됐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그 전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그것도 너무 그렇게 백신 맞은 사람이 감염됐다고 해서 또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아서 사망까지는 안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네. 자,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이 일제히 남아공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항공기 입국을 지금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남아공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반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반발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반발은 뭐 할 수 있는데 네. 이 남아공이 지적하는 부분이 전 상당히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니콜라스 크리스프 남아공 보건부 사무차관 대행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이 입국 금지 조치를 비판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과도한 반응이 나오면 어느 국가도 변이가 나와도 이제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보츠와나에서 처음 이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남아공이 이 같은 사실을 캐치를 해가지고 WHO에 보고를 했어요. 이거 새로운 변종이 나온 것 같다고 보고를 했고 남아공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알게 됐잖아요.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알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오미크론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남아공의 공헌이고 그래서 WHO도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남아공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발표했더니 지금 모든 국가들이 남아공을 지금 셧다운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항공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남아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변이가 확인되더라도 누가 발표하겠냐. 변이 발표해줬더니 기껏 우리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 앞으로 어느 국가도 변이가 확인돼도 발표 안 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아공도 굉장히 좀 후회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걸 발표를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런 제한 조치를 당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걱정스러워요.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들의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자기들이 불이익 받으니까 발표 안 할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공이 좀 지적하는 거. 아니 우리가 기껏 연구해서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했다고 발표했더니 우리를 이렇게 제재를 하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처를 하되 이 특정한 국가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나오게 되면 이게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